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대공황 시작 피해 지표 발동이란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최근에 블러드 인디케이터라는 블러드 지표라는 게 발동이 됐습니다. 이 지표가 뭐냐면 이 지표가 발동되면은 경제 위기가 반드시 왔거든요. 닷컴 버블, 금융 위기, 코로나 쇼크 이런 이제 국제적으로 큰 사건이 터지면서 주가가 붕괴하는 일들이 터졌었는데 20년 동안 무려 이 지표가 발동되면 100% 확률로 폭락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이 지표가 발생했으면 상당히 중요한 거네. 지금 위험한 상황이네. 지금 주식을 다 빼야 될까? 이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이 지표가 발동되게 되면 시간 오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발동된다고 바로 주가가 폭락하는 게 아니라 뭐 짧게는 3개월, 길면은 1년 정도의 시간 오차가 존재해요. 물론 닷컴 버블 때는 발동되자마자 바로 하락장이 시작됐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꽤나 시일이 걸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미 발동이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언젠가 폭락은 온다라는 얘기와 사실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표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길래 이 지표가 이렇게 승률도 높고 중요한 것들을 잘 알려주는 거냐? 자, 이 지표는 단기채와 하이드 스프레드를 나눠서 이제 값을 구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위험 등급에 있는 기업들의 채권이 이제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 지표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 지표가 발동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금 시장, 그러니까 금융 시장의 이제 자금이 씨가 마르게 되면 가장 먼저 많이 이제 상승을 하는 게 바로 하이드 스프레드라는 건데 하이드 스프레드는 위험 기업과 국고채 같은 거, 국채 같은 이제 안전한 미국이 망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돈 빌려주는 게 바로 국채거든요. 미국 채권을 국채라고 하는데 미국채라고 하는데 이 미국채랑 위험 기업의 이제 이자율을 비교를 해가지고 위험 기업의 이자율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치솟을 때 보통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위험도가 높은 기업에 돈 빌려주기 싫을 때 이자율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표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금융시장에 돈이 씨가 마를 때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높아지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 근데 이 지표가 낮아지면 위험자산 회피 심리예요. 근데 지금은 많이 낮아져서 중요한 임계점 값을 뚫었기 때문에 블러드 지표가 발동이 된 겁니다. 이 지표는 한번 발동되면 뭐 다시 올라오고 이런 게 없어요. 일단 발동이 되면 그대로 폭락하면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험자산의 회피 심리가 시작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라고 우리가 이 지표에서 이제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저 블러드 지표가 발동됐다라는 가정 하에 경제 위기가 앞으로 터지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둘 중에 하나로 움직일 거예요. 1번은 이제 주가가 나스닥이 지금 쭉 빠졌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선물 시장 기준으로 약간 반등하고 있는데 지표가 저렇게 발동이 됐으니까 주가가 다시 올라와주고 고점을 갱신하려고 하다가 내지는 고점을 갱신을 못하고 떨어지거나 조금 더 갱신해주다가 이렇게 폭락이 나오는 대공황이 조금 더 있다가 터지는 아니면은 지금부터 대공황 1파동의 시작으로 쭉쭉쭉 떨어지는 이렇게 1번 아니면 2번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끌어주느냐 아니면 바로 폭락이 시작되느냐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이제 방향성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저 지표가 발동이 됐다라는 전제하에는. 그래서 보통 두 케이스 중에 하나로 이제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기회를 전혀 놓칠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에 투자하는 옵션 투자 대금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에 투자했을 때 큰 돈을 벌어들이는 금융 상품인 풋옵션의 투자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잠깐 반짝 튀고 떨어지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적은 일단 없었기 때문에 하락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기관이나 개인들,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락 관점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보통 이런 시기가 상승장에는 바닥인 경우가 많고 상승장 끝 무렵에는 하락 시작의 임계점을 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죠. 빅테크 7개 뭐 테슬라, 엔비디아, 아마존, 애플 이렇게 좀 잘 나가는 미국의 7개 빅테크 회사들의 주가를 보게 되면 3달 동안 3.5조 달러가 증발을 했어요. 한화로 무려 말도 안 되는 돈입니다. 이거는 뭐 천문학적인 돈인데 5천조 원이 증발을 했어요. 3달 동안. 참고로 우리나라 예산이 1년에 600조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삼성전자를 몇 개 정도 살 수 있는 시총이 무려 3달 안에 바로 증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세븐 빅테크 7개가 S&P 500 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대로 급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S&P 500에서 M7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지금 상당 수준으로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요새 보면은 빅테크 주가가 좀 제일 말썽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 블러드 지표가 발동됐다 보니까 지금 요새 이제 경제 지표들이나 경제 데이터들 보면은 상황이 좀 안 좋은데 이제 채용 공고 중에 컨스트럭션, 즉 이제 건설 쪽의 채용 공고 동향을 보게 되면 닷컴 버블 때, 금융위기 때, 코로나 쇼크 때 현재 보면은 경제 위기가 터지기 전에 건설 분야의 채용
채용 공고부터 악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건설이 망가지면 경제는 끝장이기 때문입니다. 건설 경기가 전 세계 경기를 선행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요게 이제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쪽이 어려워져서 채용을 안 하게 될 때가 되면 이제 경제 위기가 터지더라.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쇼크 때 터졌을 때 수준은 이미 뚫고 내려가고 있고 다음으로 금융위기 터진 때 수준까지도 지금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달 뒤면 건설 분야 채용 공고가 추가로 급감하게 되면 금융위기나 닷컴 버블 때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고점을 찍기 전후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가가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미장이 한 몇 달 동안 이제 반등을 못 해주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요 근래부터 건설 분야도 채용 공고가 고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해서 건설 분야도 채용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고점 찍기 전후로 건설 채용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게 뭔가 연관성이 조금 있어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차트로 현재 최근 경제 동향을 한번 좀 찾아보면 어떨까? 이게 좀 또 재밌으실 것 같아요. 엔화 관련된 얘기도 해드릴 건데 자 우선 델타 항공의 주가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미장 뭐 모든 종목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특히 델타 항공이 많이 빠졌습니다. 두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무려 34%가 빠졌어요. 최근에 미국 항공사들 주가가 코로나 쇼크 때나 금융위기 때처럼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의 주가가 집중적으로 떨어진다는 건 뭔가 우리한테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건데 경제 위기 리스크를 반영 중인 것으로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일단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돈을 못 쓰겠죠. 소비를 못 합니다. 소비를 못 하면 어떻게 돼요? 여행을 못 다니겠죠. 그러니까 항공사 주식이 빠지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게다가 최근에 코로나 쇼크에 대한 이제 우려감도 다시 늘어나고 있죠. 코로나가 또 제2의 코로나가 돌고 있다. 그래서 금융위기 직전에 델타 항공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미리 델타 항공 주가부터 확 빠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금융위기가 임박했을 때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터진 건 사실 이 이후거든요. 근데 금융위기 터지기 전부터 델타항공 주가가 막 천정부지로 떨어지고 나서부터 이제 몇 달 뒤에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지금 델타항공 주가가 빠지는 게 무언가 위기가 터지기 몇 달 전이라는 신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도 우리가 좀 이제 시그널을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무엇인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해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100%는 아니죠. 100%라는 건 없는데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N1화의 차트를 보게 되면 N화가 요즘에 원화 대비해서 굉장히 이제 좀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몇 달 동안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엔화 예금 제가 들어놓으시라고 제가 저번 달부터 계속 쭉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엔화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엔화가 상승하는 게 주식시장이랑 투자시장에는 사실 좋은 이슈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엔화랑 원화 환율을 보게 되면 엔화가 급등하면서 원화 가치가 폭락을 했습니다. 얼마나 폭락을 했냐? 엔화가 원화 대비 2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면 반대로 원화는 엔화 대비해서 2배, 그러니까 50%의 평가절하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100엔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들었었다. 근데 이렇게 이제 2배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200원 이상을 지불해야지만 100엔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즉 한국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엔화의 화폐 가치는 높아진 거죠. 그래서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서부터 2007년 7월 즉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기 1년 전부터 엔화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외환 시장이랑 채권 시장 경제위기 대응이 제일 빠르고 보통 경제위기가 터질 때는 엔화가 상대적으로 전 세계에서 안전자산의 취급을 받습니다. 달러처럼 엔화나 스위스 프랑이 전 세계적인 통화로서는 안전통화로 이제 취급을 받기 때문에 금융위기 같은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엔화가 많이 오르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현재 엔화의 장기 추세는 어떻게 되냐? 자, 엔화 원화의 차트를 2017년부터 현재까지 쭉 이제 거진 한 이제 8, 9년 동안의 차트를 보게 되면 그간 엔화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지다가 이제 드디어 상승 추세로 전환한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2024년 중반쯤부터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승 추세가 시작된 지는 뭐 이제 반년에서 이제 9개월 사이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2024년 7월경이니까 이제 뭐 대충 반년 좀 넘었겠죠. 그래서 반년 전부터 바닥 찍고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엔화가. 근데 지난 금융위기 때 보면은 금융위기 터지기 1년 전쯤부터 엔화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한 이제 6개월 지났으니까 뭔가 지금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일본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엔화가 바짝 올라오게 되고 일본이 금리 인상했을 때는 반드시 전 세계 경제에 위기가 터졌습니다. 1970년대부터 일본 금리 올라오고서 경제 위기 안 터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된다? 엔화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또 엔화 예금을 3억 정도 들어놓은 이유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미국 증시가 빠지고 있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알고리즘 자금이 계속 이탈되고 있어요. 지금 요 흰색은 이제 미국 증시를 보여주는 지표고 요 초록색 선은 CTA 즉 알고리즘
알고리즘 트레이딩, 자동으로 시스템 트레이딩이 돌아가는 이 기관들의 자금을 보여주는데 2024년 들어서부터 알고리즘 자금들이 점점 시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이제 거의 공매도 포지션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알고리즘 쪽에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는 이 매매가 전체 금융시장의 90%를 차지하거든요. 이 시스템 매매가. 근데 이 시스템 매매 자금들이 공매도 쪽으로 포지션을 전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알고리즘 쪽의 매매가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지금 지수도 빠지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까지만 들어봤을 때는 뭐 그냥 모든 종목이 다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미국 증시든 한국 증시든 올해에도 여전히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올라가는 종목에 관심을 갖고 또 투자를 해보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요즘 트렌드는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미국에서 지금 현재 가장 잘 나가는 year to date, 그러니까 연초 이후로부터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일단 10개 중에 7개가 어떤 섹터냐?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CVS라는 약국 체인이나 이제 바이러스 치료제 회사, 항암이나 면역 치료, 의료 장비 제조 회사 이렇게 등등등 거의 대부분 헬스케어 종목들, 제약회사 종목들이 대부분 다 굉장히 큰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로 자금이 집중되고 있어요. 왜냐? 경제가 나빠져도 치료받을 사람 치료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위험을 회피해서 경제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크게 뛰는 이런 종목들보다는 안전하게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돈이 몰리면서 경기 방어주 위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025년은 방어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간 저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대공황에 대해서 언급을 해왔는데 이제는 아예 상황이 달라지고 있고 대공황이 진짜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트렌드가 아예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인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김PB 채널 구독하시면은 함께 리스크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정보들 많이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저희 채널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